안녕하십니까. 투영일입니다. 오늘 마침내 페드가 2018년 이후에 첫 번째로 금리 인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경기 침체가 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최근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주식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도래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금리 인상 사이클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커머니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그리고 중국이 락다운 실시로 인해서 전 글로벌한 공급망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소비 지출, 그리고 경제 성장률 축소,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FOMC에서는 올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실시했고요. 미디언 값을 점도표 FOMC 멤버들이 향후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를 예상해서 표로 나타내는 점도표를 보면은 이 중위값 기준으로 해서 올해 7차례 금리 인상이 예고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래프에는 표시는 안 됐는데 각종 장단기 금리가 인버트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역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역전했지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익률 곡선이 인버트 됐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바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닙니다. 도이치뱅크에서 과거 70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가장 빠르게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던 시기는 1981년 7월입니다. 1980년 8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으니까 1년 만에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던 것이고요. 가장 오래된 것은 1983년 5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실시했는데 1990년 7월에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실시하고 나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수익률 곡선이 인버트 되었을 경우에 경기 침체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 내지 3년이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실시한 이후에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되는 몇 가지 사례들, 그리고 소요 기간들을 한번 추정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사에서는 수익률 곡선을 근거로 해서 이때 수익률 곡선은 평탄화를 플래트닝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그 플래티닝 했을 때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확률은 20 내지 35%로 그 추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 한일 높을 줄 모르던 그 국제 유가가 그 상당 그 급락을 했습니다. 그 지난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52주 그 최고가 대비 불과 5거래일 만에 그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한 것인데요. 2008년 그 글로벌 그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제 유가가 이번처럼 그 마이너스 25%까지 하락하긴 했는데 이때는 무려 40거래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5거래일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40거래일이었으니까 지금 하락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국제 유가 급락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려운 사례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유가 급락으로 지적하고 있는 원인은 그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간의 그 종전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고 중국의 락다운 조치로 인해서 글로벌 그 공급망 문제가 생기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시장은 그 알고 있다라는 그 가정을 해보면 일견 이해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급락의 그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그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기가 그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 1970년대 시기에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도 지금 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과거 그 경험을 해보면 주가나 그 상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또는 단기간에 그 급락한다는 점은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뭐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펀더멘탈이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쨌든 간에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가 급락의 원인이 그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기인할 것이라는 그 최악의 그 시나리오 하에서 주식시장이 그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과 맞물려서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을 합친 개념인데 스태그네이션에는 그 리세셔너리 경기 침체 국면 다시 말씀드려서 GDP는 하락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수요는 감소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 이런 환경을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 커머디티 가격 그 하락 배경을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 그 1970년대 시기에 이제 그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최근에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1970년대 시기의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60년대 이후에 그 미국 실질 그 GDP 성장률과 그 인플레이션 CPI 그 변화율을 그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 이후의 구간을 인플레이션 그 구간별로 간단하게 그 분류를 해보면 1969년에서 1982년까지는 그 네 번이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그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은 수준 5% 이상을 그 상회했던 그런 그 구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1960년대에도 인플레이션 상승기는 있었지만 이때는 그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전비 지출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그 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1969년에서 82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 쇼크가 그 두 차례나 발생해서 국제유가가 코모디티를 끌어올렸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70년대식의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그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80년에서 2020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5% 이하에 머물렀고 이 GDP 성장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거의 비슷하게 근접하거나 약간 높았던 물론 이제 상승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그런 그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 이미 뭐 다 알고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리고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급등이 상당히 그 충격으로 이렇게 그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GDP 성장률이 급락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그 1970년대와 80년대 초에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그 미국 주식시장이 그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1966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1982년까지 S&P 지수 흐름을 표시한 것입니다. 기준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6년 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전인 그 1974년까지는 대체적으로 그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점은 높아지고 저점은 낮아지는 전형적인 변동성 구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난 구간에서는 지수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그 상승 채널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82년도에도 80년도에도 그 경기 침체 국면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 그 변동성을 통해서도 그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겠는데요. 각각의 그 하락 국면에서 주가는 그 기본적으로 30% 물론 이제 69년도 70년대 이때를 제외하고는 30%를 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무려 45% 하락을 했고 이 하락 거래일수도 694 거래일로 최장 기간입니다. 다른 그 하락 구간보다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요것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주식시장이 겪는 고통은 상당히 크다. 이제 연도별로 한번 그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구간에서는 뭐 대체적으로 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수 S&P 500 지수 연간 상승률이 대부분 그 플러스로 보였고 마이너스로 보인다 하더라도 한 자릿수에 머물렀는데 73년도와 74년도에는 그 두 자릿수 이상 그 하락률을 보였고 특히 74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6%. 그래서 이 2년간에 상당히 큰 그 고통스러운 구간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그 부진한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그 각각의 그 인플레이션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부진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그 가장 그 좋은 성과를 보였던 자산군은 커머디티와 그 골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이러니한데요. 만약에 이제 지금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커머디티가 그 기본적으로 그 하락하는 것이 맞는데 상승하는 것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면은 그 커머디티가 상승하는 것이 맞는데 커머디티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지금 한 가지만 놓고 보면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것이 그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은 그 추세적인 조정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특성을 보였다는 점을 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변수들이 그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실시한 이후에 그 경기 침체로 진입할 가능성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 대체적으로 또 금리 사이클,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또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여러 가지 그 지금 변수들이 상당히 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상승 쪽에 그 무게는 두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그 배제를 하고 시장을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는 상당히 그 시장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성을 그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혹시 70년대식의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뭐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 이런 거 만약에 변수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고 제가 이제 너무 그 짧은 시간에 70년대식의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다루긴 했지만 이미 많은 그 보고서 언론에서 제시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혹시 이런 그 최악의 불확실, 그러니까 최악의 그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상기시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다양한 변수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저는 그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